1860년대 조선의 국정을 장악한 흥선대원군. 왕권 강화, 서원 철폐, 경복궁 중건 등으로 개혁군주의 이미지를 쌓으며 쇄국 정책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고종이 친정하면서 막을 내리죠. 그런데 만약 흥선대원군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대한제국도, 을사늑약도, 심지어 일제강점기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강화도 조약 맺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강경한 쇄국 정책을 펼치며 서양과 일본의 통상 요구를 거절해왔죠. 만약 그가 계속 집권했다면 강화도 조약은 철저히 거부되었을 것이며 일본의 침략 명분조차 줄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대화는 더 느리지만 내정개혁은 더 강력하게. 흥선대원군은 위정척사 사상을 기반으로 외세를 배척했지만 동시에 부패한 양반층과 기득권 서원 철폐, 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더 오래 정권을 유지했다면 조선 내부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 경제 회복, 농민 생활 안정이 동시에 추진되었다면 조선은 조용한 주문기를 맞았을지도 모르죠. 3.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 조선의 군사개혁.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통해 서양의 위협을 직접 겪은 흥선대원군. 그는 강화도의 진무 강화를 시도하고 성곽과 군영 정비에 힘썼습니다. 만약 장기 집권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은 서구식 무기와 전술을 비공식적으로 수입하면서 무늬만 쇄국, 실상은 무장 강화로 갔을지도. 4.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사전에 막혔을 수도. 고종 집권 이후 조선은 친청 친러 친일 세력으로 분열되며 내홍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놓지 않았다면 정권의 안정성과 개혁을 통한 민심 수습으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같은 대규모 밀란은 사전에 억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5. 일본의 조선 침략, 일정 부분 저지했을 수도. 흥선대원군은 외교적 유연성보단 자주성과 강경 노선을 고집했지만 오히려 그 뚝심이 일본의 기만 외교를 견제하는 방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조선이 개항하지 않았고 일본의 조약 체결 시도를 모두 거부했다면 군사 충돌로 번졌겠지만 동시에 명확한 국제적 명분이 없어 일본의 조선 병합은 늦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6. 한반도 근대화는 더딘 대신 식민지화는 늦춰졌을 가능성. 흥선대원군 체제하에 조선은 분명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서구보다 뒤처졌을 겁니다. 하지만 자주권과 국권을 지키는 데는 더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제국도 의병도 없지만 한일합방도 36년의 식민통치도 아예 없었을 가능성. 그리고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20세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놓지 않고 계속 정권을 유지했다면 느린 개와 강한 내정, 개혁, 국권 유지라는 조합으로 식민지가 되지 않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못한 쇄국주의는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도 있었겠죠. 당신이라면 국권을 지키기 위한 강한 쇄국과 부국 강병을 위한 적극적 개화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역사 가정 시리즈도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